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오늘은 야구 이야기입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자신만의 루틴으로 경기를 준비하죠. 타자는 타석에 서서 자신만의 루틴으로 타격을 준비합니다. 옐카도 옐카만의 루틴으로 시즌을 준비하려 합니다. 드디어 2021 KBO 리그 40살이 된 KBO 리그가 시작합니다. 오늘 옐카는 KBO 리그 2021 시즌 피부치기로 준비했습니다. 사마정석 장스나 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게 뭐야 근데? 오늘 피부치기잖아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묻혀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붙이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2021 시즌 가을까지 살아남을 5팀 과감하게 먼저 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이 갈 것이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5팀을 듣겠습니다. 사마정석 먼저. 뭐 우선은 탄탄한 전력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예, 뭐 선발진이 우선적으로 좀 탄탄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중요한 수비력이 받쳐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공격력,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봤고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옐카 오시면서 제가 오늘 이 장 의원님 이 준비한 걸 봤는데 가장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가장 힘들었어요. 네. 예, 오늘 시간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이 정도면 사실은 자료가 아니라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그래서 사마정석의 5강 팀은 어디입니까? 자, NC, LG, KT, SSG, 삼성입니다. 나 이거 순인데요, 딱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순위별로 딱 순위는 순위까지 하자니까 머리가 너무 이미 복잡해지더라고요. 숫자 들어갔어요. 이미 숫자가 1, 2, 3, 4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약간 자, 그런가? 장스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저는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수 마운드가 모두 밸런스가 어느 좋아야 조화를 좀 이루어야지 사실 저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포괄적인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팀의 밸런스를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오각형으로 전력을 표시할 때 그렇죠. 가장 좀 원에 가까운. 그렇죠. 맞습니다. 넓이가 넓은. 근데 그 원이 작을 수도 있잖아. 아니 생각해 보니까 공수 마운드가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갖춰야지 저는 포스트 시즌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5팀은 어디입니까? 저는 KT, NC, 맨날 KT네. KT, NC, LG, 두산, SSG를 선택했습니다. SSG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네요. 자, 우리 영레발 장인. 기대된다, 기대돼. 아니, 기준점은 야구 규칙 1조 2항에 보면 야구라는 종목은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서 이기는 종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야 돼요. 또 피타고리안 승리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정답입니다. 일단 지난해 각 팀의 득점 그리고 실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브리그 간의 전력이 왔다 갔다 했고 들고 난 전력들이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말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 투수가 교체가 됐다면 외국인 투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계산했어요. 이 정도면 보통의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군인당 실점을 한 4.5 정도로 계산을 하고, 외인 타자가 바뀌었다면 외인 타자의 평균 공격력 WRC로 따졌을 때 한 77점. 이 마차도 선수가 그 정도를 했더라. 마차도 선수는 수비에서의 도움이 굉장히 컸지만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선수의 평균은 한 77점 정도 되겠다라고 계산해서 좀 돌려보면 NC, LG, SSG, 삼성, KT. 비슷하네요. 저랑 똑같은데요? 저랑 똑같네요. 저는 미리 짠 거 아닌데 똑같이 나왔고요. 정말 짠거 제가 아니에요? 어쨌건 이 부분을 좀 러프하게 들고 난 전력을 위주로 득점 시점을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순위가 나와요. 6등 키움, 롯데, 한화, 기아, 두산. 아, 또 큰일 날 사람이네, 저 사람. 아이고. 야. 아니 나 걱정이다 진짜 이거 오늘 방송.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고, 겨우 지금 악플 분위기 좀 다져 놓으면은,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두산 팬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왜요? 제가 이렇게 그럴 수 얘기하면 반대로 가니까. 그럴 수 있어. 악플 큰일 10개 날 달고 양반이야. 시작이다 내가 봤을 때. 악플 10개 달고 시작. 하지만 두산은 두산이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간 팀이 네. NC와 LG와 KT는 다 들어갔어요. 네. 네, 진짜.
아, SSG도 다 들어갔네. SSG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한 팀씩 한번 따져볼까요? 가을 야구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 팀의 어떤 키워드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NC 다이노스부터 가겠습니다. 사마정석. 저는 일단 우승 전력을 유지했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요. 거기에 전년도 라이트 선수의 역할을 올 시즌 이제 파슨스라는 외국인 새로운 투수가 지금 합류가 돼 있는데 라이트 선수의 이상 역할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전 전력보다도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 플러스 라이트에서 파슨스로 알파가 된 효과.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구창모 선수가 물론 선발진에서 좀 제외가 돼 있긴 하지만 송명기 선수와 김영규 선수의 전년도 경험치를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한국 시리즈에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여기에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하자면 불펜 투수들의 승계주자 실점률이 1위예요. 여기에 도루 허용 개수가 또 1위, 도루 저지율이 또 1위. 굉장히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돼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이제 뭐 타격 거의 뭐 10위 상위권에 지금 랭크돼 있는 뭐 박민우 선수, 나성범 선수, 양희 선수가 건재하고 거기에 뭐 팀 홈런 전년도 1위였고 OPS 1위였고 30홈런 이상을 친 선수들이 10개 팀에 유일하게 또 3명이나 나온 그런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올 시즌도 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 건 만족? 이 얘기는 뭐냐면 단 한 번의 이 우승을 또 위해서 여러 가지의 투자와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뤄냈잖아요. 이 순간으로 만족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NC의 슬로건 중에 거침없이 가자라는 그 단어가 저는 항상 야구장 가면 보이거든요. 정말 거침없이 올해도 욕심을 내가지고 선수들이 다 같이 한번 똘똘 뭉친다고 하면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상위권에서 또 랭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마정석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NC의 키워드는 초심이다.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안주하지 마라. 그렇죠. 자, NC의 키워드 뭡니까, 장선? 그냥 나성범. 저는 그냥 키워드가 딱 하나로 나성범이다. 작년 시즌 평균 자책점 보면 선발 구원 거의 중위권이에요. 하지만 타격 지표에서 보면 모든 지표가 거의 1위거든요. NC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성범 선수가 미국에 진출했다고 한다면 이 공백은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단순하게 따지면 키움에 지금 김하성 선수가 지금 빠졌잖아요.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김하성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뭐 조상우의 부상도 있겠지만 키움을 지금 5강에서 제외하는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나성범 선수가 잔류한 존재 하나만으로도 NC는 그냥 바로 우승권이다. 저는 딱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쾌하네요. 좋아요.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자, 이용규 기자. NC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펜 쪽이 나이가 좀 들고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NC의 올 시즌 키워드는 땅뜸비. 그러니까 NC가 그 창원 NC파크가 여기 타자 친화적인 야구장이고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 지난 시즌에 NC 주요 불펜들의 다 뜬공형 투수였어요. NC 중간 투수들의 땅볼하고 뜬공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김건태가 0.34, 김진성 0.38, 문경찬 0.40 이렇게 뜬공이 아주 많은 투수들이어서 이 투수들이 이 홈런 억지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 NC의 키워드는 땅뜬비. 네. 특히 불펜 투수들의. 네.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NC가 하고 싶어하는 2연속 우승이 가능하겠죠. KT를 가장 먼저 꼽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KT 키워드 뭡니까? 약간 사진이 들어갔나요? 그냥 KT는 선발. 그러니까 지금 고영표 선수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면서 합류가 됐잖아요. 완벽한 5선발에 이제 김민수라는 6선발까지 지금 대기가 돼 있는 상태고. 선발 로테이션상으로는 KT가 가장 확실해 보이죠. 그렇죠. 예. 사실 5선발까지 이렇게 탄탄한 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대기 선발까지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이강철 감독이 또 안현명 선수하고 또 박지영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사실 중간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사실 필승조도 많고 마무리가 김재현 선수가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강철 감독의 어떤 그 투수 운영 지금 거의 뭐 리그에서는 탑급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게 조화가 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포스트 시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것 같아요. 이용규 기자. 네. KT. KT의 키워드 KBS. 고영표, 배재성, 소영준.
이 세 명의 선발 트리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KT 올 시즌 운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 로하스가 빠져나간 자리가 너무 커요. 로하스가 사실은 한 시즌에 한 150점 정도로 책임져주는 선수인데 알몬테가 평균 정도 한 70, 80 정도를 해준다면 60점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채우는 게 사실은 KT 라인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는 배정대 강백호 정도 말고는 다른 선수가 성장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공격 영역에서 좀 까먹은 부분들을 실점을 줄이는 쪽으로 막아내야 올 시즌 가을 야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네. KBS. 네. 고영표, 배재성, 소영준. 소영준. 사마정석.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선발이 워낙 좀 상위급 안정된 선발진을 지금 구축을 했고 불펜 역시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영입 배경으로 인해서 좀 두터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공격력은 뭐 워낙 좋은 팀인데 로하스의 이제 빈자리가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알몬테 선수의 이 일본 3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3할 1푼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채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데스파이네와 소영준 기량 유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왜 키워드는 그러냐면 그러면 데쏘. 데쏘 괜찮다. 괜찮다. 데쏘. 아 이거 너무 옛날이다. 이게. 왜 데스파이네와 이 소영준 이야기를 했냐면 데스파이네 선수 같은 경우 전년도 200이닝 이상의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200이닝을 던진 후의 시즌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전에 있던 투수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좋지 않은 모습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었고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른 팀도 소영준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단점이나 장점에 대한 파악이 이제 완벽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소영준 선수가 얼마만큼 안정감 있는 2년 차를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마정석의 KT 키워드는 뭐다, 장순아? 네? 됐어? 정말 오래 기다려졌습니다. 예. 올해만큼은 V3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팬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오르고 있는 LG 트윈스. 예. 이번엔 이용규 기자부터 드릴까요? 키워드가 뭡니까? 올해 키워드는 역시 LG는 선발이다. 선발인데 선발의 이닝 소화 능력. 아니 근데 아까 KT는 KBS 이런 거 있었는데 LG는 그냥 선발이다 이렇게 좀 재미없게 할 거예요? 뭐 없어요? LG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좀 있겠어요? 있어. 아, 있어요? LG는 797. 797이요? LG가 지난해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이닝이 797이닝이에요. 전체 팀 중에 가장 많이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먹어줬거든요. 선발 투수가 그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해 줬으니까 불펜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요 지난해에 거뒀던 797이닝을 얼마나 비슷하게 유지를 하느냐 선발진이. 요게 올 시즌 LG의 키예요. 그러면 이 힘 있는 불펜, 조금 더 강해진 불펜을 가지고 한 번 더 대업을 노릴 수 있는 올해가 기회라고 보거든요. 역시 키워드는 797. 800 넘기면 우승. 될 것 같은데요. 어. 네네네. 올 시즌에는 사실은 선발 투수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전체적인 팀들의 고민거리니까 지난해 797이었으니까 올해 800. 800 가겠습니다. 가자! 800 넘으면 간다. 뭐 대충 받아요? 문득 저도 그냥 떠오른 건데 1왕으로 하겠습니다. 1왕. 켈리의 2선발 전년도 시즌은 최고였습니다. 2선발로서의 어떤 입지는 정말 최고였죠. 올 시즌은 지금 켈리가 1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켈리가 1선발의 왕이 된다면 정말 이거는 V3에 가까운 그런 충분한 그런 전력을 갖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로테이션상. 이 헤어를 보니까 약간 왕의 느낌이 나요. 그 왕좌의 게임. 네. 쫙 길러갖고. 자, 장순아 LG 트윈스의 키워드는 저는 네 글자. 꾀도레즈로 하겠습니다. 오, 깨돌이 수아레즈. 이지영가 이지연 감독의 그렇지. 어떤 그 현역 시절의 닉네임이 꾀돌이였죠. 그리고 윌슨 선수를 포기하고 지금 수아레즈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 때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지용 감독이 3년 계약이 아닌 지금 2년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2년 안에 승부를 지금 보라는 지금 계약인데 그렇게 되면 감독 첫 해부터 지금 바로 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지용 감독이 과연 감독으로서의 초보 감독의 어떤 그 느낌을 벗어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것도 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내 선발이 지금 좋지가 못하잖아요. 차우찬은 뭐 기약이 없고 임창규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최근에 뭐 이민호 선수 또 허리 통증 때문에 사실 던지다가 좀 내려왔는데 뭐 함덕주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함덕주 카드는 그냥 확실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아레즈 선수를 2선발 아니 3선발로 기용을 해가지고 조금 2선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연패를 당했을 때 수아레즈 선수가 최근에 잘 던지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스토퍼 역할 그런 역할을 이 수아레즈 선수가 해주게 되면 LG는 시즌 초반에 이 선발의 어떤 공백을 저는 굉장히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잡고 있어요. 우리 뭐 꾀돌이 이런 감독님이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슨아의 의견을 들을 가능성은 몇 % 정도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들었어요. 사실은 개막 첫 주 로테이션을 꾸릴 때 조금 흔들리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1선발 켈리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3일날 켈리가 나오면 4일날은 수아레즈가 아니고 수아레즈를 3선발로 돌리고 4일날에 약간 불펜데이 느낌으로 마운드를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순아가 얘기한 대로 수아레즈를 3선발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근데 지금 굉장히 LG 트윈스 그 외국인 선수가 뛰기 시작한 이후로 외국인 원투펀치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역대 최고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켈리와 생각을 수아레즈, 해요. 네. 라모스까지 하면 3명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혔다 이런 시즌은 사실 없죠. 예, LG 국내 선발의 변수를 꾀도레즈가 잘 극복해야 된다. 이 팀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스토브리그의 사실상의 주인공이죠. SSG 랜더스. 첫 해부터 인천에 제대로 상륙하겠다라고 세 분이 예상을 하셨는데 SSG 랜더스의 키워드는 뭡니까, 삼화정석? 추추 트레인이죠.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추신수의 합류는 연봉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27억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를 저는 다 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추신수 선수가 이 외국인 두 투수를 좀 안고 신나게 좀 달려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폰트랑 르위키를. SSG 역시 이 외국인 두 투수의 역할이 너무나 커요. 여기만 잘 돌면 박종훈, 문승훈으로 이어지는 이 국내 선발진은 그래도 경험이나 이 안정감이 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뭐 지금 뭐 최주환 선수의 영입 그리고 중간 불펜 뭐 김상수 선수의 영입 등등 굉장히 강한 라인업의 어떤 타선 구축도 됐고 어떤 안정감 있는 시즌을 좀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추 트레인이다. 네. 장승환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전력은 좋아졌죠. 뭐 알차게 지금 영입이 된 상태인데 저는 그냥 이 SSG의 키워드는 마초로 보겠습니다. 마초. 김원영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김원영 감독이 사실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부터 어린 왕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던 정말 지금도 사실 애때거든요. 그렇죠. 들리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생김새와 다르게 굉장히 마초 기질이 있고 다른 후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어떤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감독을 위해서 우리가 야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김원영 감독의 어떤 그런 그 남자다운 기질, 마초다운 기질이 아마 선수들한테 저는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저는 좋은 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전력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과연 김원영 감독의 마초 리더십이 통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잡았어요. 알고 보니 어린 왕자가 아니라 상남자였다. 예. 그 리더십, 그 카리스마가 통하면 무조건 순항할 것이다. 네. SSG는 뭐 뭐니 해도 추신수일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팀 공격력을 끌어올리느냐가 키인데 사실은 SSG가 지난해 팀 득점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면서도 팀 전체 득점이 634점밖에 안 됐어요. 너무나 저조한 득점이었는데 이거를 888까지 끌어올리면 SSG가 올 시즌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숫자로 승부를 거시네요. 888. 888. 팀 득점 실제로 888점. 예, 이게 사실 한 250점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250점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최주환 선수가 와서 최주환 선수 조정환 씨로 계산하면 90점 넘거든요. 문학구장 사용하는 거 고려하면 그러면 여기 90점에 한유섬, 그러니까 한동민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평소 시즌만 해줘도 각각 지난해 대비 50점씩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못해주느냐가 SSG의 전체적인 득점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추신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몰리는 게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취재진의 관심도 그렇고 팬들의 관심도 그렇고 굉장히 커졌을 때 사실은 2003년에 이승엽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승엽 선수가 2003년에 홈런을 56개를 때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몰고 다니잖아요. 볼넷 쫓다고 폭동 일어나고 사직구장에서. 그렇죠. 또 추신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그거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사실은 팀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김원영 감독이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SSG 프런트도 맞아요. 사실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홍보팀의 역할이 중요하네. 오! 지금 삼하정석과 이용균 기자가 이 팀이 가을 야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키워드는 뭔가요? 저는 지금 부상 선수 너무 많아. 네, 삼성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변수로 제가 좀 체크를 했던 부분이에요. 삼성은.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부상 등재 횟수가 42회로 1위예요. 삼성이. 그래서 올해도 이게 변수가 되겠구나 했는데 오재일 선수 지금 소식이- 오재일 선수 부상당하고 최채영. 네, 뭐 최채용 선수 지금 최채용 빠져 있는 선수. 상황이고 물론 이제 뭐 김동엽 선수가 조만간 합류가 되긴 하겠지만 이 세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크긴 커요. 하지만 올 시즌 이 불펜의 이름을 좀 들어보면 오승환, 우규민, 심창민, 장필준, 최지광, 이승현, 김윤수, 김대우, 노성호 여기에 또 양창섭 선수도 뭐 5선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또 합류가 됐고요. 언뜻 이 왕조 시절의 불펜이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확실한 1선발 뷰캐넌 선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불펜 활용으로 좀 잘 메워간다 그러면 굉장히 뭐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준비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삼성을 그냥 그대로 질렀습니다. 네. 5강에 들 거라고 이제 예측한 이용균 기자. 네. 삼성의 키워드는 뭡니까? 용달 매직. 용달 매직. 네.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옛날 사람 맞아. 올 시즌 삼성의 키워드는 저는 방망이 쪽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보여준 구자욱, 박혜민, 김상수의 상승세가 올 시즌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끌고 가는 팀 타선의 힘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이거든요. 오재일 선수가 초반에 빠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은 오재일, 김동엽이 다 들어온 삼성의 라인업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라인업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팀의 어떤 타격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용달스러워졌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김용달 코치의 타격 이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파워 포지션에 미리 좀 갖다 놓고 힘을 실어가는 이런 방식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김상수, 박혜민 선수가 아주 많이 잘 흡수를 해가면서 타격폼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걸 보면 삼성의 전체적인 타격 스타일이 이 라이온스 파크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강한 생각이 들었고 다만 중요한 열쇠는 이게 서브 키워드인데 집에서 좀 잘하자. 라팍에서. 라팍 평균 자책, 그러니까 삼성 마운드의 홈 평균 자책이 5.12고요. 원정 평균 자책이 4.42예요. 원정 평균 자책으로 따지면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요 밸런스만 좀 맞추면 이 평균 자책 0.7이면 72경기 따지면 한 50점이고 이거 5승짜리거든요. 요 갭을 좀 줄이는 것이 삼성의 역할. 아까 그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불펜들인 것 같고. 삼하정석과 균 기자는 삼성을 5강에 넣었는데 뺐단 말이에요. 자, 뺀 게 아니죠. 넣지 않은 거죠. 삼성을 넣지 않았는데 네. 다시 삼성이 그 위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등의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부상 선수 빨리 복귀하는 거죠. 그건 말고는 없습니다. 오재일, 최채영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최채영은 국내 선발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했던 선수고. 2선발이었잖아요. 네, 오재일 선수는 뭐 라팍에서 그냥 폭격을 할 정도였으니까. 강한 2번으로 네. 계속 이 두 선수가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저는 시즌 초반도 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두 투수를 제외하고 양창섭 제가 봤을 때 물음표거든요. 백정현 선수 작년에 부상이었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원태인 선수가 국내 선발을 끌고 가야 되는데 원태인 선수 한 명으로 끌고 가기에는 선발이 너무 헐거워요. 중간이 좋다고 마무리가 좋다고 한들 선발이 못해주지 못하면 그 좋은 불펜을 쓸 기회를 못 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부상 선수를 빨리 복귀합니다. 그러면 그거밖에 이렇게 없어요. 정리하면 되겠네요. 최채영 선수는 2선발이고 오재일 선수는 강한 2번이잖아요. 돌아오라 강한 2번. 괜찮았어? 약간 촌스러운데 들을만한 것 같아. 두산의 키워드는 뭡니까? 곰이냐 여우냐. 저는 사실 그 6년 연속 두산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어떤 그 개성, 커리어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던 게 김태형 감독이고 맞아요. 그 카리스마로 사실 그 선수들을 쥐락펴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메타를 쓴 여우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주환이 빠졌어요. 오재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두 투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영하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있지. 사실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최훈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선발 투수가. 근데 그래도 믿는 게 뭐냐? 두산 선수들을 믿고 김태형 감독이 더가웃에 있다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곰이냐 여우냐가 올 시즌에 정말 이 평가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진정한 시험 때는 2021 시즌이다. 이제 왕조의 어떤 그 지금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두산이잖아요. 뭐 여러 선수들이 빠지고 외국인 선수가 좀 빠졌지만 그래도 5강 후보에 제외하기에는 너무 전력이 탄탄하고 경험이 너무 많다. 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우리 이용균 기자. 반등의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반등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화수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양석환 트레이드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 좋은 사인이라고 보이거든요. 오재일을 안 잡을 때 그걸 계산 안 하고 안 잡았을까요, 두산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다 계산하고 했는데 캠프를 거치고 시범 경기 거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정말 가뜩이나 없는 선발을 내주고 양석환을 데려오는 이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결정 자체가 보여주는 신호는 두산의 팜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럼 이거 진짜 위기가 아니겠느냐.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화수분야고 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두산의 올 시즌 반등의 승부처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봤어요. 그 양석환 데려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시즌에 유지혁을 내주고 홍건희를 데리고 왔고 이응년을 내주고 그렇죠. 이응년을 내고 이승진을 데리고 왔다면 다 성공이었어요. 김태형 감독이 현장에서 선수를 볼 때 저는 냉철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와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내줄 카드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선수를 봐왔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한독주 카드는 김태형 감독이 이제는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느낌이.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독주 카드를 저는 트레이드 카드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산이 팀 운영하는 때 오재일과 계약하지 않을 때 이걸 채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팜에서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그 군에서 제대한 김민혁 선수도 있고 호세 페르난데스도 있고 신성현 뭐 선수도 오재원 있고, 선수를 또 일루로 돌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텐데 뭔가 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그랬다는 때문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정규리그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하기 때문에 계속 드래프트 순위가 뒤로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수분 하는데 두산 퓨처스는 거의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없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독주 카드는 저는 김태형 감독의 냉철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화정서. 저는 사실 이 김재환 선수의 집중 견제가 좀 걱정이 돼요. 오재일, 최주환 선수가 나가면서 조금은 헐거워진 그 타선에 김재환 선수까지 이 집중 견제를 당한다고 하면 올 시즌도 굉장히 고전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사실 뭐 두산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이 키움을 보더라도 전년도에도 제가 키움의 5번 타자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박병호 선수의 뒷자리가. LG도 마찬가지예요. 라모스라는 선수를 아마 또 집중 공략할 거예요. 모든 팀들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하나 남아있는 이 김재환 선수의 거포 능력을 다른 팀들이 잠재운다고 하면 어떤 경기를 운영하는 데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올 시즌은. 타선에서 딱 이 선수 한 방 날려주겠지 홈런 기대할 만한 선수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김재환밖에 안 보이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5강 피모치기를 하는데 다 나왔잖아요. 거론이 안 된 팀이 4팀이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기아 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왜 이 팀들이 5강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반등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키움부터 갈까요? 김하성 공백, 조상우 공백. 한현희는 들어올 것 같고요. 뭐 그 두 개면 끝인가요? 네. 뭐 키워드는 장재영? 장재영 선수의 또 이 시범 경기 세이브를 제가 또 중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아니 그 경기 진짜 제가 열심히 봤는데 장재영 선수 직구만 일단 연습해야 됩니다는데 변화가 던져서 삼진 빡! 저희 못 쓰겠잖아요. 저희 가만할 수 있잖아요. 중계석에서 눈 감고요.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김하성 선수를 거론하고 싶은데 김하성 선수에 의한 어떤 공격력보다는 수비. 왜 그러냐면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에 있고 김혜성 선수를 움직이면서 이 키스톤 콤비를 강화시키고 3루간을 강화시키는 이런 수비 포지션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김혜성 선수가 이제 유격수에 떡하니 자리를 잡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3루와 이 서건창 선수의 2루 이쪽 공간이 저는 조금 헐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올 시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공격 라인은 말도 못하죠. 지금 작년에도 센지의 어떤 공백에 의해서 박병호 선수 고전했잖아요. 전체적인 타선이 고전을 했고. 근데 올 시즌 또 빠진 거예요. 30홈런에 100타점이 또 빠진 거야. 그러니까 2년 연속 지금 2명의 선수가 정말 이 중심적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곳은 선발진이죠. 선발진. 최원태 선수가 물론 부상으로 빠졌지만 안정적인 10승 2년, 3년 이렇게 성적을 올렸던 선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불펜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안우진 선수가 물론 물음표지만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진 선발진이 안정적으로만 돌아가 준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땐 시즌 초반에 조상우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바로 그 선수. 우리 모두 다 그 선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재영 선수요. 네. 157km 페스티벌 빡! 이영규 기자. 키움이 지난해 팀 실점이 692점으로 제일 적은 팀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운드의 힘도 있겠지만 수비의 힘이 굉장히 컸던 팀이거든요. 그 부분이 헐거워진 게 키움에서 가장 큰 약점일 것 같고 조상우 선수가 복귀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내느냐가 키인데 그래서 그 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슈퍼루키의 등장? 이게 키움의 반대의 키워드가 김희집 선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준우? 장재영 선수가 정말로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재영 선수가 지난번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마무리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조상우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키움이 반등을 하려면 그게 돼야 된다. 그 학부형한테 너무 큰 부담 주지 마시고. 누구 계세요 여기? 다음은 기아입니다. 전 사실 기아가 외국인 원투펀치의 타자까지 외국인 선수 이 구색이 약간 2009년 우승할 때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5강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네요. 시범 경기를 딱 봤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왜 기아 타이거즈를 5강 후보에 제했냐? 다른 팀이 더 좋아졌거든 사실. 네. 좋아진 팀들이 사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이제 우리가 다른 팀 야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심 타선 빼놓고는 그렇게 야수 쪽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확 휘어잡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 없는 데다가 포수가 사실 한승택, 뭐 김민식, 뭐 배경환, 뭐 이정훈 선수가 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저는 포수도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카드가 확실한 있어야 뭐가 되는데. 없다는. 일단은 투수는 뭐 브룩스하고 맹델이 사실 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활약을 이제 펼쳐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전상현도 다쳤잖아요. 또 전상현 다쳤죠. 사실 뭐 이일이 선수도 좋은 피칭을 선보였지만 일단은 물음표잖아요. 그런데다가 임기영, 이민우면 임기영은 어느 정도 카드가 되는데 이민우 선수는 작년 사실 출발만 좋았지 나머지 시즌을 거의 망쳤거든요. 평균 자책점이 네. 6점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러면 사실 마운드도 그렇고 야수 쪽도 그렇고 좀 기댈 곳이 없다. 반등의 키워드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삼화정서. 뭐 저 역시 조금 이 야수 쪽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수 쪽의 뎁스가 조금 분명히 충분히 전년도에 많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기대가 되는 곳이 많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는 곳은. 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버러지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조금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불펜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불펜에서 반등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또 탄탄한 전력으로 갖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야수들의 분점과 불펜의 어떤 달라진 모습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온다고 하면 어쩌면 또 반전을 또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야수와 불펜. 네. 예, 역시 불펜 운영 전문가. 이용규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기아의 전력 구성이 그렇게 확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하게 전력 보강이 됐다는 부분을 따져보기가 좀 어렵고 아니, 기존 간용에서 선수들의 맹단으로 바뀐 건 보강이잖아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양현종이 빠져나간 걸 고려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체적인 선발진. 그래서 반등의 키워드 기아가 이 성적으로 5강 승률 5할 이상을 해내려면 지난해 기아가 724점 득점을 했는데 이거를 한 800점 가까이로 끌어올려야 돼. 한 80점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고 계산을 하면 80점을 뽑기 위해서는 최원준이 거의 박민호급의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진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갑자기 국대급으로 확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기아가 점수를 더 올려내기는 쉽지 않나 보이거든요. 최원준이 잘해야 된다. 키워드는 최원준이네요. 지금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 그 정도인데 최원준 선수가 그 정도의 성장폭을 보일 수 있을까는 조금 지금 의문스러워요. 시원 경기에서 계속해서 1번 우익수로 네. 윌리엄스 감독이 확실하게 박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야알못 우승한다고 그러던데 어때요? 롯데 자이언츠 이혁규 기자부터. 반대의 키워드 지시환? 어차피 롯데 키는 포수 쪽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면 롯데 포수가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팀을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수를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팍 고정을 해서 성장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뭐 그런 느낌보다는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줘서 저 팀 포수 나쁘지 않네라는 상대방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선수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롯데 포수가 중심이 잡혔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아와 롯데의 공통적인 약점이자 문제점이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선수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저 팀 포수 누구네 해볼만 하네라는 느낌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서 얻는 마이너스 요인이 롯데는 좀 여기 있는 직접 것 적은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저 팀 포수 누구네? 해볼만 하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있죠. 실제로 그런 기분이 들고 어떤 그날 경기 3연전 자체의 작전이 달라지죠. 다른 팀하고 상대하는 것과. 양의지를 상대할 때와 고정된 다르죠. 포수가 없는 팀을 상대할 때는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마정 선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영균 기자가. 저도 이제 포수가 좀 약점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우선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변화. 예. 롯데는 좀 신구조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 특히나 나승엽, 김민수, 김진우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두려움 없이 저는 좀 과감한 그런 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면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깜짝 질문.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나승엽이 들어갑니까? 장정석 감독의 기준으로. 전 넣어요. 좋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물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또 수비적인 부분도 있고 주루적인 문제도 있고 현장의 판단이 옳겠지만 더 큰 건 사실 이 현장 프론트와 안에 구단 프론트와 코칭 스텝의 저는 소통 같아요. 작년에 불거졌던 그 문제. 그런 일들. 네. 그러니까 사실 감독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 어떤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정말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수들도 윗선의 움직임 다 보여요.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흐트릴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다 정수기를 하나 딱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해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올 시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시즌을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변화와 갈등 관리. 네. 괜찮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안치홍인 것 같아요. 롯데. 안치홍. 안치홍 선수가 사실 뭐 기아 마지막 시즌도 그랬고 작년 시즌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했던 안치홍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안치홍 선수가 지금 리드오프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할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아마 안치홍 선수가 심기일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순이 약간 꼬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자꾸 롯데자이언츠가 뎁스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시범 경기의 성적을 갖고 이 선수들이 과연 정규리그 들어갔을 때 똑같은 성적을 낸다? 저는 0%, 1%도 안 믿거든요. 예. 저는 롯데자이언츠 뎁스는 하위권이라고 보거든요. 10개 팀 가운데. 저는 뎁스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롯데자이언츠의 강점은 선발이 많다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투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장기 레이스에 필요한 어떤 그 라인업을 꾸리는 게 엔트리를 꾸리는 게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 약간 여유가 있는 쪽의 자원을 과감하게 내주더라도 네.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투수진에서 뭔가 콕 집어서 타선 야수진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도 강점은 롯데의 강점은 투수거든요.
일단 선발이 뭐 그렇죠. 한 6, 7명 정도가 되니까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뎁스가 좋아졌다고 해서 뭐 성적에 그걸 믿고 사실 그 정규리그를 치른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경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거 진짜 모르세요? 아저씨 같다. 진짜 아저씨. 아, 75년생. 한 팀 남았습니다. 네. 저 이 팀이 꼴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한화의 글쎄요. 한화의 반등 키워드는 뭡니까 그럼? 카를로스 수베로. 지금 파격적인 어떤 그 시프트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시프트. 정신 하나도 없어요. 시프트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사실 야수들이 그걸 이해하고 투수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줄 수 있는 야수들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이 되냐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 레이스를 펼치다 보면 이게 사실 경기 시간과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야수들의 체력 고갈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베로 감독이 하는 시프트는 공 한 개 한 개, 뭐 투 스트라이크 되면 바꾸고 원 스트라이크 되면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어느 한 타자가 볼 카운트에 상관없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카운트에 따라서 지금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저는 야수들의 어떤 그 준비성 부족 그리고 체력 고갈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긍정적인 순환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저는 키워드 같아요. 사마정석은 한화의 글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년도 어쨌든 정민철 단장을 비롯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 마음이 우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선수를 프론트에서 영입한다라는 자체는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 베테랑들을 정리한다라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감독부터 해서 선수층까지도 굉장한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젊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어떤 팀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젊은 선수들의 이 성장세는요, 자신감이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놀라운 발전, 눈에 띄는 발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사실 저도 좀 하위권으로 꼽긴 했지만 기대되는 부분은 수베로 감독에 의한 어떤 분위기 변화, 그래서 어떤 이 젊음의 힘이 어쩌면 일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균 기자 얘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한화의 글쎄. 그러니까 한화가 지난 시즌 득점이 551점밖에 안 됐어요. 144경기를 치르면서 정말 점수를 못 냈거든요. 게다가 실점은 820점을 내줬고 경기당 4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평균 득점이.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 갭을 약 한 300점 가까운 갭을 채워야 되는 게 한화의 숙제인데 뭐 실점을 억제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방망이에서 한 200점에서 300점 가까이를 더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려면 계산해 보니까요. 힐리가 로하스처럼 해주고요. 그 한화의 외야수 3인방이 최소 사실상 풀타임 첫 해를 뛰어야 되는 3명인데 이 선수들이 모두 LG 홍창기급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인왕 경쟁을 할 줄 만큼 동시에 3명이 이 정도를 해야 팀 득점이 한꺼번에 한 200점에서 300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한화의 반등 키워드는 우주의 기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 한꺼번에 좋다, 5강을 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건 사실 요행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변화를 얼마나 꾸준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시범 경기에서는 아주 가능성이 아주 크게 보였죠. 바꾸자라는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뭐 사장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바꾸자 할 수 있는데 그 바꾸는 방향과 노력들이 실제 현실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선수들이 언제 한번 딱 불이 붙어서 확 성장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의 변화들이 뭐 올바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 한화에게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우주의 기운 그거 올 수 있어요? 오면 우승하는 거잖아요. 네. 자, 저희가 5강 피무치기 그리고 빠르게 10팀 반등 키워드까지 다뤄봤는데요. 가을 야구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팀이 차지하게 될지 한국 시리즈 직행팀을 골라주십시오. 사마정석. 저는 NC를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자. 누구나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도 뭐 NC 다이노스가 정규신 1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가답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안정적인 걸? 너무 안정적이야 팀이. 여기에 또 파슨스가 또
그쵸? 좋아 보여. 괜찮아. 라이트보다 보여. 더 좋아 보인다. 슬라이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진짜 좋더라고요. 슬라이더. 그 야알못이 야알못이 또 한번 야알못 했잖아요. 그 일본으로 뽑았더만요. 그러니까 파슨스, 로켓, 알몬테. 지금 로켓 빼고 다 터지게 생겼어. 이용경 기자. 저는 LG 트윈스. 야, 이거 정치적인 게 약간 보이는데요. 정치적인 왜 정치적인? 약간 다분한데. 제가 찍으면 싫어한다니까요. 아 근데 켈리 수아레즈의 원투펀치가 워낙 단단해 보이고 불펜의 구성이 가장 좋은 팀이 LG 트윈스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장선아. KT 위주로 꼽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완벽한 선발, 투수 운영의 마법사 이강철 감독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포스트 시즌 진출지 다 마친 건 아시죠? 알아요. 네, 아시죠? 재작년 가을 야구 때 작두 탔잖아. 네. 작년엔 포스트 시즌까지 다 마쳤잖아요, 제가. 작두스나. 이야. 야, 표정 마음에 안 든다. 야, 올해 아마도 KT 위즈가 괜찮아요. 예, 전 진짜 정규리그 우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깜짝 질문, 요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시즌 신인 지명 1순위 티켓을 가져갈 팀은 어디일까요? 한화 이글스로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이겼어요. 기아도 굉장히 약해 보이긴 아까 하는데. 두산은 그냥 피타고리안 승률, 그 기대 승률로만 한 거예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야수 3명이 모두 홍창기급으로 터진다는 가정하에 매긴 성적이어서. 우주의 기운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가 승률로 따지면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사마정석. 저도 하나로 하겠습니다. 네. 끝. 열카? 한 줄로 약하겠습니다. 이용규 기자 먼저. 올 시즌 정말 많이 바뀌는 시즌이거든요. KBO 리그 40번째 시즌이기도 하고 일단 팀도 바뀌었고 새 팀도 들어왔고 하나라는 팀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올 시즌 모든 변화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지찬 화이팅! 아니 나는 김지찬 선수가 이 스위치 타자에 도전한다는 거 물론 올해는 뭐 우타석에 들어서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변화를 설정하고 그걸 도전해 나가는 게 너무 기특하고 응원해주고 싶어서 김지찬 화이팅! 네.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정치적인 코드를 지금 넣고 있어요. 뭔가를 아우르는. 장순아. 어렵게 또 한 시즌이 시작되는데 건강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KBO 리그. 코로나가 아직 뭐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확진자 나오지 않고 건강하게 KBO 리그가 한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좋은 대사가 있더라고요. 좋을 것 같다. 오늘 정말 뭐 피묻히기를 하면서 많은 예상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고요. 정말 올 시즌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 모두 건강 딱 지켜서 그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팬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또 환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꿈꾸면서 올 시즌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0칸만의 루틴으로 시즌을 준비해봤습니다. 2021 시즌 KBO 리그 피부치기. 여러분도 댓글창에서 이 피부치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4월 3일부터 시작될 KBO 리그 KBS와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마정석, 장순아, 김 기자와 함께한 야구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작년에 정말 덕분에 네. 리그를 잘 치를 수 있었잖아요.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